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, 먹살 경제. 2주 한인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,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. 윤 사장님,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? 네, 연말이 됐죠. 춥지 않습니까? 여기 굉장히 추워졌어요, 갑자기. 그래요? 예. 추울 때 가장 생각나는 건 집이죠. 집이 있어야 됩니다. 요새 한국의 방송들 자꾸 보니까 노숙인들 막 이런 얘기들, 뭐 용산 삼각지 굴다리 밑에서 주무시는 분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참 이놈의 집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래서 오늘 애리조나, 디트로이트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트라이앵글 지역 주택 가격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.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연말 연시 올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제가 또 하나 준비했어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오늘 358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애리조나 집값 뭐 높기로 유명한데 그쪽에서 이 주택 가격 동향 관련된 소식 있으면 태바님이 전해주세요. 네, 최근에는요, 주택 거래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. 그 이유가 있는데, 그 모기지 이자율이 평균 7.5%가 넘어서면서 굉장히 이제 부담감으로 작용이 하니까 이제 조금 주춤한가 봐요.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일부 신규 주택 건설 회사들은 또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네. 아니 왜 그런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그 건설회사 자체에서 제공하는 낮은 모기지 이자율 프로그램이 있대요. 그리고 또 주택 판매 가격을 좀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호황을 누리나 봐요. 제작 회사에서 주선하는 좀 낮은 금리의 모기지가 있어요. 네, 그렇대요. 그 자체적으로 이제 보통은 하나 봐요. 은행에서 그냥 받으려면 지금 거의 연리 7%, 8% 되게 높아요. 그렇게 내야 되잖아요. 지금 네. 애리조나 네. 포스트? 코리아 애리조나 포스트인가요? 포스트. 예, 네, 요 내용이네요. 맞아요. 애리조나 포스트에 나온 내용입니다. 바로 이 내용이네요. 그래서 여기 좀 보니까는요, 올해 3월이었어요. 애리조나의 글렌데일이라는 곳이 있는데, 마라벨라 렌치에 새 집을 장만한 희넌이라는 그 부부가 있었는데요. 제가 마벨라 이렇게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그 네, 강옆이고 상당히 네, 교통도 좋고 강옆이라서 괜찮은 지역 맞아요. 같아요. 마벨라 맞아요. 렌치. 예. 최근에 이제 이쪽으로 좀 이게 핫한 곳이라 그러더라고요. 아, 근데 집이 한 1,400 스퀘어핏 정도 된대요. 그러면은 뭐 신혼부부가 살기 괜찮겠죠? 근데 이 집이 새 집이에요. 새 집에다가 가격은 37만 6천 달러에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. 이 규모의 집을 40만 달러 이하로 찾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것을 고려할 때 괜찮은 가격인 거죠. 잘 산 거네요. 예. 그렇죠. 또 새 집이잖아요. 바로 지은 집. 예. 네? 르나가 미국 내에서 그 주택 제작으로서는 최대 회사예요. 가장 커요. 그렇죠. 그렇죠. 물론 그렇죠. 품질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혹시 규모를 말하는 거죠. 처음에 집을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 품질도 잘 보셔야 돼요. 그냥 처음에 그럼요. 새 집 들어가면 다 좋죠. 뭐 아우, 예, 예, 예. 삐까번쩍하고 모든 게 좋은데 꼼꼼히 재료 같은 걸 제대로 잘 썼나, 그다음에 마무리 작업 같은 거를 튼튼하게 했나, 그다음에 오래 써도 뭐 어떤 물건과 물건이 서로 부딪혀 가지고 나중에 마모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가, 요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. 뭐 저도 못 보면서 이런 얘기 맞습니다. 해서 뭐 좀 네. 웃기긴 한데 저는 홈을 몇 번 사봤기 때문에 혹시 처음 네.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. 갑자기 중간에 튀어나와서. 맞아요. 왜냐면 저희도 그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새 집으로 들어갔었거든요. 예. 아니 근데 들어가긴 첫 일주일 만에 글쎄 화장실이 내려가질 않은 거예요, 물이. 그래 가지고 저희 호텔에서 3주 동안 있었다니깐요. 이사 아, 가고서 일주일 만에 나와 가지고. 야, 하여튼 그렇구나. 그런 거 잘 봐야 되고요. 이 집이 레나홈스라는 건설회사,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회사인데, 아니 글쎄 이자율이 3.99였었던 거예요. 이분들이 집 살 때. 올해 3월에. 그 괜찮은 모기지 거죠. 이자율이 예. 그쵸. 굉장히 예. 낮죠.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 정도의 이자율로 30년 상환 조건으로 매달 2,000 한 300, 500불.
$2,500 정도 네. 페이먼트를 내는 조건이었었대요. 네.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아파트 렌트비 정도잖아요. 예, 하여튼 이 정도. 지금 은행 대출은 금리가 굉장히 높아서 그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지금 줄어든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네. 매수가 좀 작긴 하지만 그렇다고 싸게 살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. 또 그렇다고 그래서. 맞아요. 그래서 지금 태바님이 얘기해 주신 그러한 좀 낮은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이렇게 잘 찾으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. 자, 두 번째 디트로이트 얘기해 드릴게요. 미시간 네. 디트로이트. 여기 뭐 옛날에 자동차 공업지구로 유명했죠.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야말로 중산층이 많은 곳이었지만 자동차 산업이 남부로 다 내려오면서 네. 러스티 벨트에서 선 벨트, 햇빛이 많이 나는 남부 쪽으로 옮기면서 이 북부 지역의 집값이 뭐 뚝뚝 떨어지고 빈집 늘어나고 뭐 난리가 났었죠. 그런데 맞아요. 네. 지난 9월 집값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. 거의 그래요? 10.8% 이상으로 올라서 미국 내에서는 어떤 지역 내 주택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. 아.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여기 사시는 분들의 얘기로 따지면 보복 상승이다. 이게 보복 상승. 왜냐하면 2022년 이때 다른 지역이 엄청나게 오를 때 미시간, 이 디트로이트 지역이라든가 시카고, 일리노이스 이쪽은 별로 안 올랐대요. 그러다가 다른 지역의 상승률이 좀 주춤할 때 이 지역이 좀 더 오른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어떤 쌤쌤 아니냐, 약간 보복 이상이다,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이 전형적인 블루 컬러들 또는 그야말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인종이 사는 곳인데 이 집값이 자꾸 오르게 되면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결국에는 좀 잘 사는 사람,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백인 계층, 뭐 이렇게 되면 이 커뮤니티 자체가 점점 다양한 문화가 없어지고 백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게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은 것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marketplace.org의 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. 자, 네. 그러면 또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트라이앵글 지역의 집값 동향은 어떤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람, 랄리, 채프릴, 이 트라이앵글 지역, 이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도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 요새 아주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지역 중에 하나죠. 그렇죠. 자, 10월 주택가격 동향을 이 펀빌 머리세이 이 부동산 업체입니다. FM 리얼티 회사에서 이 집계를 한 거 보여줬습니다. 보면은 이 지역에서 총 몇 채 팔렸나? 2,317채 팔렸습니다. 1년 전에 비해서 14% 떨어진 거예요. 이 그래프 보이시죠? 그러네요. 네. 그러니까 뭐 좀 떨어졌어요. 그다음에 현재 매물로 나온 거는 5,476개. 1년 전에 비해서 약 18% 떨어졌어요. 확실히 많이 떨어진 거죠. 그냥 이대로 살아라고 해도 다 뭐 웃돈 주고 샀지 않습니까? 그때는. 근데 그런 경향은 확실히 떨어졌어요. 자, 중간값, 트라이앵글 지역에 매매가 되고 있는 주택의 중간값은 얼마냐? 42만 5천 불짜리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. 현재.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. 한 10년 전만 해도 42만 5천 불짜리면 한 방 5개, 그렇죠. 6개 되는 엄청나게 대형 집인데 지금은 뭐 이게 잘해야 중간 정도네요. 방 3개, 방 3개짜리 조그만 음. 겁니다. 데이스 온 마켓, 그러면 시장에 내놓고 며칠 만에 팔리나? 지금은 한 40일 만에 팔린답니다. 1년 전에 비해서 54% 늘어난 거예요. 1년 전에는 그냥 내놓자마자 일주일 내에 쫙쫙 팔렸는데 지금은 한 40일 정도가 돼야 간신히 팔린다. 뭐 이런 주택 동향 알아봤습니다. 아리조나, 디트로이트, 미시간, 그리고 트라이앵글, 노스캐롤라이나. 집을 마련하면은 뭐 한국에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하고 미국에서는 뭐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집을 마련해서 이제 잘 살고 지인이 와서 즐겁게 같이
먹을 것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 참 좋은 일일 텐데. 자, 땡스기빙 때 이제 지인이 한 명이 왔습니다. 그래요? 우리 트바님도 아는 우리 지인이 왔어요. 우리 농장 일을 거들어 주겠다고. 아, 누구신데요? 이거는 밝히면 안 돼요. 예, 밝히면 안 네네, 되고 알겠어요. 그분의 명예가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상에 맡깁니다. 그런데 이제 동네 아는 형님이 이제 같이 칠면조 고기 먹자 해서 가서 먹고 이 친구는 이제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어요. 그래서 오래간만에 술 한잔 하자. 근데 마침 그 동네 아는 집에 소주와 맥주가 있어서 소맥을 또 먹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불안한데. 소맥을 먹다 보니까 아, 집에 와서 자면 되는데 이 술 먹다가 어떤 게 생깁니까? 갑자기 이 고집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. 또 나 굳이 간다 올라갈래. 그랬구나, 또. 예, 나 올라갈래. 야, 너 자고 가기로 했잖아. 아니야. 지금 나 괜찮아. 아무런 문제 없어. 그러면 안 되는데. 이게 문제입니다. 한국이면 대리를 부르기도 하지만 이거는 여기 미국에서 멀어서 어떻게. 그렇게 안 되죠. 그냥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고집을 부리니까. 그래서 어쩔 누군지 수 알고 싶다, 없이 누군지. 어쩔 수 없이 갔고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이 마당에 있는 이거 보고 램폴이라고 합니다. 이거를 어떻게 부셨어요? 다 부시고 갔죠. 왜 그래, 진짜. 예, 누군지 알고 싶다. 후진을 하다가 이렇게 부서뜨리고서 아니, 진짜. 올라갔고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. 이거 음주운전하고 이거 티가 나네. 이거 결국엔 예. 사고를 냈구만. 그래서 제가 이거 뭐 갈아야 되잖아요. 아이고, 이게 아유, 25년 된 진짜. 집인데 이 밑에 이 나무 뿌리 보세요. 야, 이걸 잘라내야 돼요, 제가. 세상에. 예. 아주 큰 그래서- 공사가 되겠네요, 또. 예. 하여튼 그래서 뭐 새 거 하나 구입했어요. 어쩔 수 없죠, 뭐. 그러네요. 램프 새로 구입하고 이제 아까 아유, 오래된 거 그러셨구나. 다 제거한 다음에 이 기둥 이거 세워가지고 이제 연결을 좀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말 연시 술 먹고 근데 술 먹고 계획을 세워서 마시는 거 좋은데 계획을 세워서 마셨는데도 술 마시고 나서 그럼 막. 잠깐 이 고집이 생기고 나 가야 돼 하고 운전대를 잡을 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. 그러니까요. 안 돼요, 안 사실은 돼. 제가 이 친구를 창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친구도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닌데 이날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긴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본다면 더 후회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. 요거를 이 친구한테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얘기한 거예요. 창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. 그리고 네.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연말 연시 지금 술자리 밥 같이 먹는 자리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. 이때 그쵸. 조심하시라고 이 내용을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. 추운 이 겨울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집값 동향 말씀드렸고 또 내 집 마련을 했어도 이렇게 음주운전 해가지고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꿈이 이루면 뭐해? 맞아. 이 닥칩니다. 예.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. 예,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? 그래서 연말연시 술자리 많을 때 조심하시라고 오늘 358화 먹살경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